네, 안녕하세요. 개미디렉트 김보람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요. 하지만 지수는 1830선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 우려같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지난 주말 미국의 고용지표까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얼어붙은 상황인데요. 먼저 이 시각 지수 흐름부터 자세하게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1840포인트로 개파락 출발한 이후에 1830선대까지 밀려났습니다. 외국인들이 6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해서 하락을 이끌고 있는데요. 현재 2,3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관 쪽에서 600억 원 정도 매도 물량을 더하고 있고요. 개인만 사주고 있는데요. 2,400억 원 정도 저가 매수 들어가고 있지만 낙폭을 줄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주가 구조조정 우려에 낙폭이 업종 기준으로 2% 이상 가장 큰 폭으로 밀리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2% 밀리는 가운데 IT주도 힘이 없습니다. 지수는 21포인트 내렸습니다. 1% 넘게 내리면서 183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코스닥은 혼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 하락 출발했지만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그리고 개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 매수하면서 빨간불을 유지하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기관의 매수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3억 원만 매수하면서 혼조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12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110억 원 정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 상승 전환했을 때 올라봤자 499포인트였고요. 500포인트 벽은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는 0.49포인트 내렸고요. 49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점검합니다. 지난 주말 부진한 미국의 고용지표와 스페인 국채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도 오르고 있습니다. 5일 만에 다시 1,140원대로 진입했는데요. 하지만 1,145원 출발한 이후의 상승폭은 1,140원대 초반에서 제한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거래일보다 4원 40전 올랐고요. 1,142원 20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확인해봤습니다.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되는데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 알려드립니다. 저희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인데요. 이 번호로 지금 바로 저희에게 매수하신 종목명, 가격, 비중까지 꼼꼼하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문가와 직접 포트폴리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열어두고 있습니다. 02-3153-1613번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 사이에 먼저 구체적으로 시장 분석해보고 대응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페인의 국채금리가 급등했고 미국의 고용지표도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앞서 뉴욕 증시가 지난 주말 하락했고 국내 증시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슈 분석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스페인 10년 국채가 3주 만에 다시 7%대를 욕박하는 모습이었죠.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ESM의 불확실성이 좀 커졌고요. 그 불확실성을 만들게 된 계기를 보시면 이제 핀란드 재무장관이죠. 유로존 탈퇴를 협박하면서 ESM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독일에서도 지금 메르켈 총리가 사면초가에 있습니다. 특히 그 ESM에 대해서 야당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10일 날 발표가 나죠. 제가 볼 땐 그건 무난하게 진행할 거라고 보이지만 어쨌든 현재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ECB 유럽 중앙은행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이번에 그 통화정책 회의를 하면서 쓰잘데가 없는 말을 해놓은 바람에 전 세계 투심이 상당히 좀 얼어붙은 상황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국채 매입, 직매입을 안 하겠다. 스페인과 이태리 국채를 직매입 안 하고 3차 LTRO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한 바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특히 주말에 22 쿠레라고 집행위원 중에 하나인데 현 단계에서는 비전통적인 뭐 추가 조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바로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로 해당되죠. 그러니까 시장을 상당히 좀 짓누르는 내용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나마 미국이 주가가 빠졌지만 6월 비농업 고용이 예상 하회를 했죠. 실업률이 8.2%를 육박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3차 양적완화가 이제 가시화될 겁니다. 그것이 이달 말이냐 다음 달 초냐 싸움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일단 호재가 될 수 있는 재료가 비농업 쪽에서 나와서 일단 3차 양적완화 기대가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벌어질 일들이 이제 유로존에서 어떻게 진행되느냐 봐야 됩니다. 특히 오늘 밤과 내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ESM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ESM을
해서는 안 된 ESM을 통해서 국채를 매집하거나 자본 확충하는데 안 된다고 말하는 핀란드, 네덜란드의 의견이 절충되느냐, 이 부분이 아주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는 것에 따라서 아시아 방향성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다만 우려가 좀 너무 커서 그것이 이제 시장 투심을 흐트러뜨린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시장을 봤을 때 그 국내장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날 일부 선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역시 뭐 추가적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좀 과하게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 순매도하고 있죠. 외국인이 한 2,400억 매도하고 있고 개인이 한 2,400억 매수를 해주고 있죠. 기관에서 한 620억을 매도하는데 오전에 한 40억에서 50억 정도의 프로그램 매도가 지금 매수로 전환돼서 한 34억 정도 지금 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고요. 보시면은 오늘 그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화학업종에 집중을 하고 있죠. 전기전자 1,350억을 사고 있고 화학업종에 5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업종군에서 특징 종목 건설업과 금융업을 상당히 많이 사는데 건설업을 300억, 그 다음에 금융업에도 한 150억 정도 사고 있죠. 또 자동차 업종에 한 310억을 사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사는 종목이 뭐 거의 없습니다. 있다면 의약품을 한 50억 정도. 5억 정도네요. 그 다음에 전기가스에다 한 19억 정도 사는 거 외에는 뭐 거의 사는 게 없고요. 기관도 지금 보시면은 전기전자에서 59억 들어온 거 외에는 뭐 특별히 들어온 게 없습니다. 오히려 운송장비와 건설 쪽에서 매도가 지금 나오는 것이 특징이고요. 종목의 흐름을 보시면 뭐 시가총 1위 삼성전자 그냥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곤두박질 치고 있죠. 오늘도 2.6% 빠져서 113만 원 정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1등에서 3등까지, 5등까지는 뭐 거의 다 하락이고요. 그 이외에 10위권 밖에서 삼성생명이라든가 NHN, 한국전력, KT, SK텔레콤이 선방을 해주고 있고요. 그 외의 종목 거의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징 종목으로는 그렇게 나타나는 종목은 없습니다. 다만 있다고 하면은 SK그룹에서 최태원 회장이 약 1,000억 정도를 SK CNC를 담보로 주식을 담보로 돈을 대출을 받았는데요. 그 영향으로 SK가 좀 빠질 줄 알았는데 SK는 오히려 1.4% 상승하는 게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은행 업종이 그래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외환은행도 강세고요. 그 다음에 KB금융은 좀 빠지고 있지만 같은 은행은 아니더라도 은행권에 해당된 보험,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도 강보합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모습을 봤을 때는 크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고요. 다만 오늘 그나마 주가가 빠지지만 정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은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3,000개를 환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3,000개 환매가 사실 요 근래 거의 없었죠. 지난번 한번 장중에 한 2,000개 정도 갔다가 결국은 다시 제대로 갔었는데 드디어 이제 환매를 하려고 봅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환매를 하기 시작하면 일단 시장의 방향성은 바뀝니다. 근데 이 환매하는 자리가 보면 이익을 상당히 좀 내서 빠져나가는 자리라서 지난번에도 한번 외국인들이 매도를 크게 해서 이익을 제대로 보고 나가는데 이번에도 또한 외국인이 또 이익을 보고 나가는 게 좀 씁쓸하지만 어쨌든 매도세가 나간다는 것은 일단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아직 한 2시간이 남은데 한 1,000개에서 한 1,500개 정도가 더 늘어서 나간다 그러면 오늘 주가 늘리는 것은 그들이 환매하는 절호의 기회를 보고 있고 그 얘기는 결국 주가가 거의 바닥을 확인시키는 작업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짚어주신다면요? 오늘 지수로는 그 일봉상의 기준선 값이 있습니다. 1842포인트 정도만 지켜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837포인트, 5포인트 남아있죠. 장중한 때 아까 1842포인트가 올라왔다가 다시 또 밀렸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아까 장중에 뉴스가 나왔지만 미국에서 많은 애널들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의 한 70% 이상이 8월 초에 3차 양적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지금 그 유명한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서도 지금이 이제 유동성에 곧 올 시기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로 봤을 때는 지금의 눌림은 결국 공포를 줘서 물량을 끄집어내는 작업 정도로 봐셔야 될 것 같고 시장에서 요 근래 하락했다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은 선물에 있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선물에서 변화가 감지되는 걸 봤을 때 현재 3,000개 정도라면 현재 대비로 정가에서 한 1,500개 정도만 더 환매를 한다면
눌릴지언정 상승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지금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일단 오늘은 1842포인트 지키는지 확인하자라는 말씀 드려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즐거운 월요일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상담 자세하게 해드리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려야겠죠. 저희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인데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매수하신 종목명, 매수하신 가격,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라고 보다 자세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그만큼 더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점검을 원하시는 분들,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올라와 주세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상담은요. 전화 주신 분부터 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곳은 덥지 않은가요? 어디에서 전화 주셨어요? 여기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네, 전주에서요. 전주 날씨는 어떻습니까? 날씨는 구름이 약간 끼었는데요. 네. 조금은 선선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개미들의 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전국 날씨를 알게 되는 것 같아서 참 재밌습니다. 자, 어떤 저도 종목 그렇습니다. 고민이신지 한번 종목 얘기 들어볼게요. 좀 포트폴리오는 맑게 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종목 보유 중이세요? 인포뱅크요. 인포뱅크요. 매수하신 가격은 어떻게 되시나요? 7,400원에 30%요. 7,400원의 비중 30%시고요. 조금 손실 중이신데 다른 종목도 보유 중이세요? BH BH 매수하신 가격은요? 7,850원. 7,850원에 35%. 35%시고요. 어이구, 이 종목도 조금 손실 중이신데요. 이 두 종목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인포뱅크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다고 하고 그러는데도 이게 생각보다는 네. 정이 별로 좋지 않네요. BH도 마찬가지고요. BH 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은 걸로 나타났는데 왜 실적 호재를 잘 탄력적으로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 한번 정확하게 예. 상담을 드리기 전에요. 먼저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저희에게 네. 두 종목 말씀해 주셨어요. 인포뱅크와 그리고 BH 두 종목인데요. 두 종목도 일단 조금 손실 중이세요. 인포뱅크는 7,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라고 하셨고 35% 비중으로 BH도 담고 계신데요. 7,85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일단 두 종목 실적만큼 주가가 왜 이렇게 좋게 움직이지 못하느냐. 옆에 계신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인포뱅크와 BH 이렇게 두 종목 갖고 계시죠? 예, 예. 네. 인포뱅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인포뱅크가 뭐 어떤 기업인지는 아시죠? 모바일 서비스 기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신성장 동력이고 이 회사가 이제 쉽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 ARS 뭐 문자 투표 이런 거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예, 예. 네, 그런 것들을 지금 그러니까 주 사업으로 그쪽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성장 동력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모바일 서비스 중에서 양방의 메시징 서비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텔레매틱스라고 해서 자동차에서 이제 많이 쓰이게 되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상호 보안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많이 가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 서비스 산업, IT 서비스 산업에서는 어떠냐면 한쪽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투표 같은 것도 사실은 한쪽 방향이죠. 한쪽 방향에서만 보내고 그거에 대한 뭐 다시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는데 양방향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런 시대들이 점차적으로 좀 도래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인포뱅크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한쪽에서만 가다가 양방향으로 오게 되면 수익성이 더 좋아지겠죠. 예, 예.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은 일단은 첫 번째로는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인포뱅크가 최근에 어떻게 보면 급등을 했죠. 물론 그 이전에도 뭐 이렇게 좋다 하는 것도 있었지만 급등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민주 회장이 대거 이 회사에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또 급등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큰 손이 투자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는 원래는 안 올라갈 거였는데 올라가는 양상들이 보이곤 하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그런 부분들이 있고, 당연히 단기적으로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것들을 차익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밑에서 잡아놨다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말 그대로 여기서도 이 주가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측면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미래 성장성으로 보게 됐을 때는 그렇게 크게 문제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재무구조가 이 회사가 엉망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재무구조도 상당히 탄탄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메시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이 회사에 뭐 그런 것들을 뭐 인포뱅크에는 맡기지 않겠다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고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갭이 떴죠. 이게 얼마 전에 혹시 매수하셨어요? 며칠 안 됩니다. 한 5일 전에. 그죠? 그래요. 네. 사실 이렇게 이 부분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서 잘 안 보이지만 갭이 이렇게 발생을 했죠. 예, 예. 이런 부분들에서는 사실상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추격 매수를. 그러니까 이게 막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더라도 갭이 뜬 구간에서는 사실은 매수를 하면 안 돼요. 네. 그 매수를 하지 말라는 건 왜냐면 이 증권의 특성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무조건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갭이 한번 뜨게 되면 갭을 메우려고 하는 성격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갭을 메우는 과정에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판단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 갭을 메꾼다 그러면 뭐 갭이 여기서 딱 메꿨다 해서 뭐 6,735원 여기서 딱 멈추는 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더 이탈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약간은 좀 견디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 왜냐면 이 회사가 뭐 재무구조도 안 좋고 성장도 안 좋고 이 실적이 안 늘어난다라고 하면 제가 그냥 거기서 딱 끊으세요라고 하겠는데 그런 건 아니니까 약간은 그 내려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이 회사가 지금 최근에 보시게 되면 거래량 발생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크게 발생한 부분들이 이렇게 세 부분이 있죠. 여기도 한 부분이 있고요. 제가 지금 선 그어놨죠, 위에다가요. 예, 예. 이렇게 그 부분에 가장 많이 거래량들이 많이 발생이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평단을 보고 6,200원 선이 손절가로 그렇게 우선적으로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지금 왜냐면 1,200원이요? 네, 기술적으로만 지금 일단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6,200원 선 지지 여부 좀 확인하시고요. 갭을 메꾼 이후에 다시 반등한다 싶으면 그때는 보유를 하셔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요. 지금 그럼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십니까? 워낙에 성장성이 부각이 되는 거라서 사실은 되게 높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연평균 뭐 성장률 이렇게 적용해서 뭐 시장에 나오는 것은 연평균 뭐 30%다 이렇게 있는데 그런 점들이 부각이 되면, 지금 왜냐하면 그건 예상치니까 30% 정도만 지금 현재로서 하게 되면 약 9,000원 선이 성장 가능성에 대한 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제가 9,000원 선, 공교롭게도 그게 지금 보시게 되면 전고점 부분이죠.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9,000원 선, 손절가는 6,200원 선으로 좀 대응을 하시기 바랄게요. 그 시기는 그러면 2, 3분기 실적 나오면 가능하겠습니까? 그 시기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회사가 문자 투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그런 것들 있죠. 그 뭐죠? 나는 가수다. 예, 뭐 이런 예.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하게 되고, 그다음에 아직 안 하지만 슈퍼스타 K 이런 데서도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슈퍼스타 K가 하기 직전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올해. 그런 점들을 지금 슈퍼스타 K는 끝났고 그런 점들이 다시 올 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때 일시적으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노리시면서 차익 실현을 한 번쯤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BH인데요. 이 회사는 인포뱅크, 그 재무구조로 보게 되면 인포뱅크와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재무구조가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닌데, 긍정적인 건 뭐냐면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을 굉장히 좋게 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죠? PCB 업체인데, PCB라는 게 휴대폰에도 들어가고 뭐 TV도 들어가고 막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 모바일이 대세기 때문에 모바일 쪽으로만 매출이 많이 나오고요. 나머지 여타 가전제품에는 그렇게 매출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워낙에 모바일이 삼성전자나 뭐 LG전자 이런 데서 납품이 큰데 그런 부분에서 성장이 크기 때문에 지금도 실적은 굉장히 대폭 가파르게 좀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죠. 최근에 삼성전자는 내려가는데 이거는 반대로 또 오늘 올라가죠. 예,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밸류에이션 때문에 그래요. 삼성전자가 너무 단기적으로 올라가면서 나머지 소외돼 있던 중소기업들이 밸류에이션이 그동안 낮아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재무구조가 불안하다고 했는데 그 재무구조 워낙 이익이 가파르게 되면 당연히 재무구조도 빠르게 개선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부채가 많아서 부채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이익이 크게 났으면 당연히 그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지금은 빠르게 좀 개선 속도가 좀 빠르게 되고 있고요. 여타 그 부품 업종들은 어떻게 되냐면 영업이익률이라는 것이 감소가 됩니다.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뭐냐면 매출을 뭐 10,000원을 팔았을 때 예를 들어서 뭐 800원이 남았다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8%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다른 회사들은 감소되는데 이 회사는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가 부담은 다 되는데 고정비, 그러니까 고정자산, 그러니까 고정비용 대비해서 그거를 손익분기점을 확실하게 뛰어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조금 저조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타격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실적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던데요. 네. 그래서 다른 부품업체들보다는 상당히 좋을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상승을 못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2분기를 최고조로 해서 그 다음 분기에는 실적이 좀 저조할 확률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부품업체들도 매출이 안 나올 수 있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도 단기적으로만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8,700원 선, PER 14배수 정도 적용한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8,700원이요? 네, 손절가는 지금 현재 최근에 낙폭가되었던 부분 약간은 지지하는 부분이니까 7,100원 선을 손절가로 좀 정해드릴 테니까요. 이 법은 확인하시면서 좀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종목 다 상담해 드렸는데요. 아까 얘기 들으시다가 인포뱅크 얘기하실 때 오디션 프로그램 혹시 아세요? 시청자님. 나는 가수다 네, 그거는 맞아요. 자주 보죠. 네, 혹시 힙합도 자주 하고. 아버님 혹시나 모르실까 봐 한번 여쭤봤어요. 아니요, 오디션 아니요. 프로그램 제가 문자 아주- 투표할 때 모를 수 있다고. 기분 그리고 나쁘신 거 아니죠? 요 프로도 자주 보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앵커님의 광팬입니다. 저도. 아유, 감사합니다. 자주 전화 주세요. 문자도 주시고요. 문자는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는데 나. 아유, 감사합니다, 아버님. 예, 제가 꼼꼼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상담 신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기분 좋은 전화 받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가 들어왔는데요. 한일 이화, 0810번님, 오늘도 첫 번째로 문자 주셨어요. 주말 잘 보내셨죠? 0810번님. 한일 이화 보내주셨는데, 11,000원을 매수하셨대요. 비중이 10%. 추가 매수 단가 알고 싶어요. 매도가도 부탁드립니다. 하시는데, 고점에 매수하셨네요.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네. 좀 고점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자, 한일 이화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일 이화 보실 때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그 자동차 부품주가들 같은 경우에 그 최대 강점이자 최대 단점이 한 가지가 있죠. 현대기아차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 최대 강점이자 약점이라 봐야 될, 약점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1차전 좀 큰 그림을 그려보고, 그 다음에 좀 좁은 구간 다음에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그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려 본다면은, 자, 현대차, 기아차 차트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차, 기아차 차트 좀 같이 보게 된다면은, 현대차와 그리고 기아차의 공통점을 보게 된다면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자, 작년 4월 달 이후에 추가 상승이 멈춰버렸습니다. 자, 제가 선 한번 그어볼게요. 요 부분인데, 자, 아래쪽 보시면 4월 달인데 4월 달 이후에 이렇게 쭉 올라와 볼게요. 요 뒤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추가 상승이 뭐 26만 원을까지 접근한 적도 있었지만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추가 상승이 멈춰버렸죠. 그리고 기아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한번 보게 된다면은,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4월 달 2012년 4월 달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8만 원을 고점으로 형성이 되고 그 뒤부터 추가 상승이 안 나오죠. 이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은 그 이전에 2010년에서 2011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요 실적 성장세 그리고 2011년에서 2012년까지 가는 요 구간에서 어떤 성장세가 요 부분보다 못 미치기 때문에 실적이 요 부분의 어떤 성장세를 못 미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지만
더 중요한 건 사상 최대 실적뿐만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만큼 늘어나주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어쨌든 보면 동반적으로 같이 보셔야 될 부분이 4월 달에 멈췄죠. 그리고 한일유화 차도 잠시 보도록 할게요. 잘 보시면은 한일유화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하다가 이 작년 4월 달이죠. 보시면 4월 넷째 주죠. 4월 넷째 주에 최고점 형성하고 주가가 멈춰버렸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까요? 현대차, 기아차가 작년 4월 달에 최고점을 형성하고 주가가 멈춰버리니까 그와 관련된 현대차, 기아차의 자동차 실티를 납품하는 한일유화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업종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현대차, 기아차 같은 매출 중에 상당히 큰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이유를 좀 찾으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큰 그림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가 크게 현재 못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매수하신 가격대가 11,000원이시네요. 공교롭게도 최근에 좀 주가가 반등을 줄 때 좀 고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물론 좋습니다. 회사는 막 좋겠죠. 하늘이와 좋은데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실수하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타이밍이 항상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11,000원 최근에 지난 8월 달에 급락하고 난 다음에 최고점이라 할 수 있는 11,000원씩 매수를 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근데 그리고 중요한 건 최근 단기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요 종목의 주가가 8,500원에서 11,000원 정도 현재 박스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8,500원에서 지금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이 이렇게 11,000원 가격대에서 지금 이렇게 박스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주가가 위쪽으로 올라갈 수도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뭐 물론 보유하는 게 맞겠죠. 근데 추가 매수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뭐 일봉 차트를 봤을 때는 8,500원이 누가 봐도 아래에 박스권 하단입니다. 그럼 박스권 8,500원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리고 큰 그림을 봤을 때 월봉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9,000원 가격대가 자 보세요. 9,000원 가격대가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그 장기적인 추세에서 저항이 됐었고 계속해서 지켜주는 구간이죠. 그렇다면은 8,500원에서 9,000원 사이만 지켜주게 된다면은 물타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돌려서 얘기한다면은 8,500원 그리고 9,000원을 깨게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손절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추가 매수 가격 그리고 매도가 똑같이 제가 설정을 할게요. 8,500원에서 9,000원을 주게 된다면은 추가 매수는 물론 할 수가 있다. 하지만은 최저점을 내려보더라도 8,5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손절하는 게 좀 낫겠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일 이화 첫 번째 문자 종목 상담해드렸고요.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일 이화 다음에 살펴볼 종목이요. 컴퓨터가 조금 느려지고 있어요. 볼게요. 파트론을 주셨던 것 같은데요. 파트론 보내주신 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파트론은 옆에 계신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파트론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삼성전자 부품주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사실 그 안테나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신규 사업으로는 뭐 강마우스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그러니까 IT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굉장히 포트폴리오를 펼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일단 실적 자체를 놓고 보게 되면 매출액 기준으로는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진짜 성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당기순이익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당기순이익폭이 그렇게 크지 않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반대로 얘기했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정말 높은 성장세를 이뤘어요. 최근 3년 동안 보게 되면. 근데 그 정도의 매출액이 안 나왔을 때 이 기업은 영업이익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고정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부채 규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되면서 이익 속도를 훨씬 더 크게 넘어서고 있어요. 훨씬 더 크게 넘어섰을 때는 당연히 금융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가게 되는데 결국 매출만 커지고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물론 IT 업종들이 좋다 하면서 분위기상으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약간의 현재로서는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채가 그렇게 커지지 않았으면 괜찮은데 부채가 커졌기 때문에 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점들이 그러니까 부채를 끌어왔기 때문에 이익이 또 그렇게 늘어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회사가 부채를 줄여나가고 그다음에 이익을 얼마폭을 늘리느냐가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실적이 결국에는 이 회사가 추가적으로 성장하느냐 아니면 못하느냐의 갈림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매수 시기다 아니다 이걸 논하기보다는 일단 2분기 실적을
확인하고서 그때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때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어떤 시그널이 나오면 매수도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 대비해서 네. 이익 속도가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재무 구조가 위태롭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선적으로 좀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대유신소재가 들어왔는데 이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5246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대유신소재 50%를 매수하셨고 2,900원에 매수하신 가격인데 오늘 많이 내린다는 유유 꼭 종목 상담 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여자분이시겠죠? 남자가 하기 좀 낯뜨겁네요. 그렇게 하기는. 혹시 중년 남성? 좀 낯뜨겁네요. 좀 남자라 그러니까. 자, 일단 대유신 소재 50% 2,900원. 일단 제가 한 가지 좀 당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조금 듣기 싫은 소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매수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데이 트레이딩에 어떤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이런 종목들은 안 했으면 좀 좋겠다는 그런 말씀 먼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게 특히나 대형주도 마찬가지예요. 대형주도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그런 대형주보다 대응하기가 너무나 더 힘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어떤 판단력이나 그리고 호가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좀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의뢰를 한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좀 제발 네. 사시고 나서 이렇게 의뢰를 하실 정도면은 제발 매매하지 말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요 부분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쁠 수 있지만은 저도 걱정이 돼서 제발 좀 이렇게 해가지고 물려가지고 전화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 때문에, 그런 간절한 바람 때문에 조금 이런 말씀 듣기 싫은 소리 좀 드린다고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 차트 보면서 바로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런 종목은 기다리세요. 무조건. 네. 무조건 싸다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주가 빠질 때 이렇게 섣불리 그냥 덥석덥석 잡는 분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데 이런 거 잡지 마세요. 자, 잘 보세요. 테마주가 다시 한번 첫 번째 이렇게 시세를 주고 나서 반등을 줄 때 분명히 첫 번째 시그널이 나옵니다. 무조건. 자, 주가가 하락을 하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게 박근혜 테마라는 부분 좀 빼고 말씀드릴게요. 주가가 하락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계속해서 좀 줄어들죠. 네. 자, 요 1,800원 부분에서 이렇게 1,800원에서 이때 당시에 바닥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요 부분에서 어쨌든 하방에서 나올 때 거래량이 거의 안 터지죠. 그렇다면은 악성 매물이 거의 다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주가가 하락할 때 우리가 보통 그렇게 배우죠.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게 되면은 파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요 종목 잘 보세요.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거래량이 도리어 감소를 하죠. 왜 거래량이 감소를 할까요?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세력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방경색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거래량이 죽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돌아서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유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적어도 빠질 때 거래량이 최소한 있잖아요. 최소한 거래량 5일평선과 21평선 아래 구간에서 거래량이 놀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세요. 무조건. 잘 보세요. 주가가 지금 현재 이 종목도 보게 된다면 4,200원에서 3,000원까지 빠졌습니다. 이렇게 누가 봐도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개인 투자자들 기술적 분석 다 할 줄 압니다. 이 기술적 분석을 알고 있는데 세력이 미쳤다고 여기서 올리겠어요? 절대 아니거든요. 세력들은 절대 힘이 빠질 때까지 계속 빼요. 근데 그 시그널이 언제냐면은 거래량이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 아래 구간까지 밀릴 때, 그리고 나서 하방경색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한 번씩 힘들게 하는데 이렇게 주가를 바닥이라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갭으로 이렇게 한 번씩 빠뜨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네. 요때까지 무조건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거 말고 제가 다른 거 볼게요. 프롬파스라는 종목도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것도 화면을 보면은 주가가 빠지죠. 빠지는데 어떤 현상입니까? 거래량 계속 안 늘어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5일 이평선과 21평선 밀속에서 바닥까지 가고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방경색 나오죠. 이런 종목들은 요때까지 무조건 참고 기다리세요. 이게 6개월이 되든 12개월이 되든 3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세력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종목들은 주가 하락할 때 이런 구간이 나올 때까지 무조건 참으세요. 무조건 참으시고 덥석덥석 절대 잡지 마세요. 그리고 이 종목도 보세요. 마찬가지잖아요. 주가 하락할 때 거래량이 거의 다 죽으니까 상한가가 발생을 하게 되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반등을 주기 시작하죠. 요때까지는 무조건 기다리세요. 무조건.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어쨌든 바닥 다지고 주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박근혜 씨가 어디죠? 타임스퀘어인가요? 거기서 그 대선 출마 얘기한다는데
그거까지 나오게 된다면 한 번 더 출렁일 거예요. 출렁일 건데 어쨌든 유력한 대선 주자죠. 유력한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여기 한 2,200원 전후까지 다시 한번 출렁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중요한 건 2,900원이죠. 어쨌든 단기 출렁이면은 신경 쓰지 마시고 어쨌든 추세는 위쪽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2,900원 이상 가격이 갔을 때는 욕심내지 마시고 무조건 빠져나오는 쪽으로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버티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900원까지 가게 된다면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의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버텨보시고요. 대유신 소재 2,900원 이상 돌파한다면 더 목표가 잡으시지 마시고요. 그때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5246번님 2,900원 매수하시는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회복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전문가님 보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7975번님 기아차 보내주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70,084원이라고 보내주셨고요. 비중은 30%, 더 하락할지, 언제쯤 상승 전환할지 상담 부탁합니다 하시는데요. 이 종목은 한번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기아차가 오늘도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업종도 굉장히 실적 좋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못 올라가죠. 못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데, 프리미엄 시장 공략이 좀 실패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아마 주변을 많이 보시게 되면 외제차가 엄청 많을 겁니다. 유독 많죠. 굉장히 많은데 그 외제차들이 이제 들어오는 과정을 보게 되면 보통 무슨 엔진이냐면 이제 디젤 엔진들이 굉장히 많죠. 디젤 엔진들 차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가격도 쌉니다. 싼데 지금 뭐 고유가다 그러면서 사람들도 기름값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류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도 많죠. 근데 연비도 좋고 상대적으로 기름값이 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젤 차들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고 그런 것들은 사실상 외국 차들이 먼저 그렇게 우리나라 시장을 지금 선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훨씬 더 매출 추세가 좀 가파르고 현대기아차의 매출 추세는 약간은 좀 꺾인 점이 있다라는 거 그런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외국 차들이 그렇게 막 들어오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가격을 다운시켜서 들어오게 되면 이거 프리미엄 시장 공략했는데 안 팔리니까 같이 가격을 다운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판매가는 낮아지게 되고 영업이익률은 급속도로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들이 지금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따졌을 때는 기아차가 지금 오늘장에서도 한 72,800원 선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의 전저점 부분입니다. 근데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나라 그 디젤 엔진에 대한 기술이 외국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외국 외제차들이 저렇게 해서 저가 공략을 하게 버리게 되면 결국 기술력이나 가격 측면에서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한동안은 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워낙에 매출이 좋기 때문에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믿고 있는데 최근에 부진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런 점들이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점들이 약간 리스크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 꼭 가지고 계시고요. 다만 기아차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회사가 기아차라는 게 옛날에는 우리나라 현대차도 그렇죠. 기아차도 그렇고 딱 현대차 기아차 하면 주력 모델 떠오르는 게 없었는데 요즘에는 바뀌었죠. 현대차 하면 어떤 모델이 딱 떠오르고 말 그대로 페이스리프트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 바꾸는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런 게 원래는 명품 차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벤츠 하면 뭐 생각나고 BMW 하면 어떤 모양 생각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다시 한번 성장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좀 힘들어 보인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서는 전저점 이탈 거의 부근인데요. 매수가가 지금 한 7만 원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일단 한번 기다려 보시고 그러니까 손실을 보면서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7만 원 선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거기는 이탈했을 때 그냥 일단 팔고 다시 올라오면 그때 다시 사더라도 그렇게 하시고 목표 주가라면 전고점 부근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전고점 부근 실제 그렇게 좋은데도 못 올라가는 거는 문제가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 부근 8만 원 선만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손절가는 7만 원 부근 그리고 목표가는 8만 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로 종목 상담 드렸었던 0810번님께서 단문 보내주셨네요. 한일이와 상담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자 잘하셔서 더 많은 수익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전화 바로 받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신가요? 저 효성 OMB요. 효성 OMB 그리고 어떤 종목 다른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또? 네, 바이넥스도 있고요. 네, 그럼 효생 OMB부터 한번 자세하게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 들어볼게요. 네, 7,800원에 30%요. 7,800원에 30% 조금 손실 중이시고 바이넥스 상황은 어떻습니까? 매수하신 가격이요? 바이넥스도 7,240원에 30% 있고요. 두 종목 다 비중이 같으신데 두 종목 다 비슷한 가격대 부분에서 또 두 종목 다 비슷하게 손실 중이시고요. 한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들어볼게요. 예, 효성 OMB가 저는 9,000원 정도까지 갈 줄 알고 매수했는데 단기로요. 네, 얼마 전에 근데 계속 매수하셨나 봐요. 빠지고 있고 예. 바이넥스도 조금 단기로 봤는데 계속 빠지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다 이제 얼마 전에 이슈가 한 번씩 다 있어서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한번 해보고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네, OMB, 네. 바이넥스 두 종목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효성 네. OMB 30% 비중으로 매수하신 가격이 7,800원이고 바이넥스도 30% 비중 같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7,240원입니다. 두 종목 옆에 계신 정태근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일단 종목들 이렇게 저가 종목들 혹시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네. 어, 저 비싼 거는 왠지 조금 겁이 나더라고요. 제가 저가주를 더 겁이 나셔야 되는데 좀 반대로 되셨네요. 네. 근데 조금 제가 예. 걱정이 돼요. 네. 이런 호성 OMB 같은 종목들 예. 이런 건 솔직히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기분 나쁘시게 드시지 마시고 조금 이거들은 조금 그 젊은 애들 매매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네. 그런 애들 좀 만지는 종목이거든요. 저도 단기로 봤는데. 네. 그러니까 손절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셨네요. 그죠? 네. 자, 요거는 제가 차트 보면서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네. 요거는 뭐 최근에 그 말도 안 되는 곡물 테마 때문에 올라갔잖아요. 예. 그쵸? 그래서 보셔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자, 이 찾아보고 보게 된다면은 자, 여기서 상한가 한번 나왔죠. 네네. 그난 다음에 여기서 그 점상한가는 아니지만은 갭으로 뜨고 난 뒤에 상한가에 네. 들어가야 정상이죠. 네. 근데 네. 못 들어갔죠. 예,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얘네들이 물론 뭐 그 전부터 물량이 들어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어쨌든 여기서 올리기 시작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물량을 조금씩 그쵸. 들어가게 되면서. 네.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그 부분이 아니라 요만큼 올리고 난 상태에 아침에 올리려다 그냥 밀어버렸죠. 예. 여기서 따라 들어가던 개인들 물량이 같이 쏟아서 나오니까 얘들이 받아낼 재간이 없으니까 같이 밀어버린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같이 5일동 음봉이 나오면서 밀어버렸지만 위쪽으로 보면 거래량이 발생이 안 됐죠. 네. 그러면 얘네들이 아직까지 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요 가격 이상 더 이상 올리기 힘드니까 네. 다시 한번 올리고 올렸는데 더욱 중요한 건 거래량이 안 늘어났죠. 예. 그럼 얘네들이 더 이상 올릴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상한가 하고 난 다음에 5%가 떠야 정상이죠. 네. 근데 안 뜨죠. 예.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일단 들어가가지고 얘네들이 적어도 한 번 정도 그리고 두 번 정도의 어떤 상한가는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올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자기네들이 예상치 못한 물량이 나와버리니까 같이 그냥 쏟아버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얘네들 단가가 있다 보니까 다 털지 못했어요. 예. 다 털지 못하다 보니까 어째 됩니까? 본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럼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얘네도 본전 생각 무조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물량 쏟아서 올렸어요. 네. 자, 개인들 좋아하는 거 뭐예요? 단봉보단 장대 양봉 좋아하죠. 예. 장대 양봉보다 뭐 좋아요? 상한가 좋아하죠. 상한가. 그쵸? 상한가가 네. 또 뭐 좋아합니까? 점상한가 좋아하죠. 예. 그거 세력들이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그쵸? 더 잘 알지요. 그쵸, 맞죠? 네. 그런 거 아니까 요날 뛰었다가 살짝 밀어가지고 요날 상한가 때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으로 걔네들 다 꼬셨겠죠? 예. 다 꼬시고 나서 자기네 쏙 빠져나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호가 죽어버리면서 아래쪽에서 형성되죠? 네. 이런 걸 알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네. 제가 저가주 할 때는 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차트 공부를 그만큼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제가 이 설명하는 것도 세력들은 다 알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지금 어쨌든 조금 다행인 건 오늘 쪽에서 예. 양음봉이 나오지만은 거래량 유발 안 되죠. 네. 그럼 내일 쪽에서 짧은 양봉이라도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양봉 빠져나와요. 나오게 되면은 개인들은 올라가는 것보다 또 따라 붙겠죠. 예. 그러면 세력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라 잘렸던 게하고 또 빠져나가겠죠. 네네. 요게 책 예전에는 이렇게 잠시만요. 조금 전에 상담했던 종목인데 네. 어디 갔냐? 프란파스트 좀 볼게요. 프란파스트 같이 예전에 이렇게 주가를 올릴 때 이런 식으로 강하게 올린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근데 요새는 자금이 좀 한정되어 있는 단기 세력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올리는 폭이 그만큼 안 커요. 예전처럼 이렇게 안 올려요. 네. 이해되죠? 최근에 방산주 같은 경우도 많이 안 올라가잖아요. 예. 그거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도 분명히 여기서 들어갔을 거예요. 6천원 부근에서. 들어가고 네. 나서 얘네들도 물론 지금 물론 최근에 적어도 더블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 더블만큼 가격을 올리기 힘드니까 여기서 그냥 손 놔버린 거예요, 지금.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네. 내일 쪽에서 만약에 짧은 단봉, 양봉이라도 나오게 된다면은 네. 그거 올라가는구나 하고 무조건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손절해요. 그쵸? 얼마 정도예요? 이거는 저도 내일 호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 같은 경우 한테 7,500원만 줘도 저는 땡큐라고 좀 고맙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물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설명 들어보니까 어떤 정도 신빙성은 있죠. 네네. 그렇다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 그렇다면 내일 쪽에서 만약에 7,500원을 밀고 강하게 거래량이 쏠리면서 요 최근에 음봉 있죠. 요거는 네. 밀어버리는 양봉이 나오게 된다면 따라가도 되겠지만은 네. 만약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7,500원 아래쪽에서 나오는 그런 짧은 양봉 있죠. 네. 그거 나오면은 일단 빠져나오셔야 돼요. 네네. 이해되시죠? 예. 뭐 때문에 그래야 되는지 이해되시죠? 네네. 예. 그래서 다음에는 그래도 조금 이게 돈 버는 일이잖아요. 네. 공부 조금 하셔가지고 예. 조금 다음에 이런 실수 이번에 액땜했다 치고 이번 네. 좀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좀 물론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많이 그리고 도움됐어요. 다이넥스 일단 네. 갖고 계세요. 이거는 네. 갖고 계시고요. 이거 최근에 순혈생명과학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 자, 요것도 잘 보세요. 네. 보면 차트를 딱 보면은 주가 하락을 하죠. 네. 근데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유발이 안 되죠. 네. 그럼 얘네들 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아까 전에 효성 OMB 할 때 그 설명 좀 들으셨어요, 혹시? 네. 거기서 제가 5일선하고 21선 아래쪽으로 거래량이 빠지게 되면은 거의 물량이 다 나왔다 얘기를 했죠. 네네. 어떻게 됩니까? 물량 다 빠지고 나서 이렇게 장대 양봉 요런 신호 한번 나오니까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죠. 예. 그럼 적어도 단기적으로 추세는 돌렸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럼 이거는 제가 가격이 얼마죠? 7,240원이네요. 네. 요거는 일단은 고비가 한 네. 7,800원 정도 가격이 될 거예요, 아마. 얘들도 네. 고민이 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건 일단은 추세가 조금 지금 눌림이라 생각을 하고 일단 네. 조금 버텨보시고 만약에 네. 240선 아래쪽으로 내려가려 그러면 그때 다시 의뢰를 해주세요. 네네. 요건 일단 갖고 계세요. 네, 두 종목 다 예. 상담해 드렸는데요. 도움 네, 많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전화 네.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한 종목 더 빨리 볼게요. 잠깐 밖에 다녀오니 주위에서 상담해 주셨나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8412번님 지금 막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GS 보내주셨는데요. 8412번님 55,500원의 비중이 20% 내려오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요? 아깝습니다. 봐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다녀오셨나 보다. 네. GS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데요. GS는 지주사죠. 이제 지주사다 보니까 자회사들이 실적이 잘 나와야 되는데 대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GS의 자회사들은 누구누가 있냐면 GS 리테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GS 칼텍스, 그러니까 GS 에너지가 지금 현재 이제 자회사로 되고, 그다음에 GS 글로벌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 또 하나 더 있군요. GS 홈쇼핑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와야지만 GS가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분위기들을 보면 거의 다 안 좋죠. 대부분 안 좋습니다. 대부분 안 좋은 상태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GS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발전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냥 단순히 옛날에는 뭐 기름만 팔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전자 소재 쪽으로도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유통기업으로 특히나 많이 변모하려고 그러죠. 뭐 네. 옹진코에 이런 것도 인수하려고 그러고 GS 리테일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워낙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 잠깐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보유 수량이 없죠. 근데 외국인들 보유 수량이 거의 저점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보유 관점에서 대응하시고 목표 주가는 그냥 자산가치 수준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63,000원 선이고요. 손절가는 그 전저점 부분입니다. 5만원 선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63,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잘 들으셨죠? 시간 벌써 이렇게 됐네요.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이성규 팀장, 정태근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